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보니까 검찰은 이 뒤에 보면 월성 1호기입니다. 월성 1호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영구 중단됩니까? 라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물었더니 경제성 7천억이라 들여서 개보수해놓고 그거 갖다가 경제성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리저리 증거들을 갖다 조작해서 자료를 조작해서 드디어 영구 정지시킨 월성 1호기입니다. 그 월성 1호기를 갖다가 그 월성 1호기 조기 이 영구 중단에 대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갖다 요청했죠. 최재형 감사원장 이번에 국정감사 2022년 국정감사 기간 중에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만은 최 감사원장 이야기대로 정말 이렇게 저항이 심할 줄 몰랐다 할 정도로 산업자원부, 가스공사, 한수원 등등 특히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보면 야밤에 들어가서 무려 444개 증거자료를 갖다가 삭제했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감사원이 이번 1년 넘는 감사 결과를 갖다가 진짜 오랜 산통 끝에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용기 있는 그 감사 결과 발표에 박수 보냈죠. 그러나 조금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초 알려지기에는 백운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을 갖다가 수사 의뢰할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 알려졌습니다만은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그 당시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갖다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월 5일 정말 통쾌하게도 대전지검 형사 5부에서 산업자원부, 한수원 본사, 가스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당연히 추미애 법무장관 또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 과잉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펄펄 뛰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펄펄 뛰어요. 그 이유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월성 1호기의 영구 중단은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판도라라는 괴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그것을 보고 거기에 필이 꽂혀갖고 탈원전 정책을 갖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공약으로 보면은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전 영구 중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하게 정부 즉 산업자원부와 또 한수원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수원 그 당시에 결정했던 고위 간부들은 어마어마한 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험이라는 게 실제 정치적 보험을 든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왜 나중에 동티가 나왔을 경우 배임 행위로 엄청난 자기들이 물어줘야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강압에 못 이겨서 그와 같은 엉터리 월성 1호기 영구 중단이라는 조기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감사원에서 감사에 들어가자 산업자원부 공무원 등은 야밤에 자기네 산자부 그 자료실에 들어가서 무려 444개의 증거자료를 삭제한 것입니다. 추미애 씨가 얘기하는 권력형 비리가 도대체 뭡니까? 추미애 씨는 오늘도 보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틀어서 비아냥거리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냐. 정권을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고 조국 씨가 민정수석이 되지 않고 조민과 딸과 아들이 대학 들어갈 무렵에 그냥 교수 신분으로 표창장 위조
했다면은 그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죠. 사실은 그건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뭐 서울대 교수가 또 동양대 교수였던 부인 정경심이 자녀를 위해서, 그거는 뭐 흔한 얘기로 뭐 사문소유조 공문소유조로 처벌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되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고 법무장관이 되었을 때 결국 조국 자녀 정경심과 조국 일가에 대해 수사 들어가는 것을 갖다 집요하게 막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권력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범죄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권력형 비리입니다. 비리라는 게 꼭 돈을 먹어야 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먹는 것만이 비리라 그러면 박원순 씨가, 또 오거돈 씨가, 그 여비서들, 또 안희정 씨가 여비서를 그렇게 한 것은 그건 비리 아니겠네요. 그건 권력형 비리 맞습니다.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돈을 먹는 것을 비롯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과거의 범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조차도 바로 권력형 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전지검 형사 5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감사원이 385일인가 감사 결과 정말 어마어마한 산통을 겪었죠. 그 감사 결과, 감사 보고서 채택하는데 내부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최재형 감사원장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그나마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야밤에 444개의 증거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을 갖다가 명시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은 영구 중단 언제 결정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이 결국 산업자원부 공무원과 한수원, 다음에 가스공사 등등등등등 관련자들이 이와 같은 7천억이나 들여서 앞으로도 몇 년, 1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갖다 조기에 폐쇄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에 피해를 끼친 그와 같은 범죄를 갖다가 감추려는 행태들입니다. 그 감추려는 행태, 그게 바로 권력형 비리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권력이죠. 또 공무원들 다 권력입니다. 그런 권력들이 그 감추려는 것에 대해서 대전지검 형사 5부에서 용기 있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었던 그 지방청 순시를 갖다 거의 8개월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발상지가 바로 대전지검 대전고검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검찰 TV라고 있어요. 검찰 TV에서 보니까 이제 드문드문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에 가서 대전지검과 고검 검사와 또 수사관들과 대화 나누고 특강하는 그 자리의 모습을 갖다가 짧게 별로 길지 않습니다. 한 2분 남짓한 그 유튜브를 갖다가 유심히 보면서 이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지검이나 부산지검이나 광주지검 갔다 왔으니까요. 다른 데도 아닌 바로 대전지검에 갔구나. 그러면서 거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대로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제 그 수사관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 수사관이 얘기한 그 핵심은 뭐냐니까 무소의 뿔은 두 개다. 큰 뿔은 총장님이 그야말로 중심 잡고 나가주시고 작은 뿔은 저희들이 역할하겠습니다. 짐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용기 가지십시오. 그 얘기가 보니까 유튜브, 검찰TV 유튜브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또 마침 보니까 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 고검에 이제 들어가면서 옆에 막 악수하고 막 사진 찍고 또 뭐 젊은 여자 검사 또 여자 직원들이 뭐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막 악수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나도 대전지검에서 근무했었는데 내가 대전지검 식구들, 대전고검 식구들 등 두들겨주러 왔다. 그 순간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윤석열. 왜냐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정원 댓글 그거 갖고 당시 조용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충돌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그때 유명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정말 엄청난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 2년은 대구 고검에 가서 그냥 유배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한 1년 반가량을 대전고검의 검사로 부장검사도 아니고 대전고검의 검사예요. 그러니까 일도 검찰청은 고검 자체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전고검 검사로 그냥 1년 반, 2년 가까이를 갖다가 절치부심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 발족하면서 수사팀장으로, 수사 책임자로 사실상 박영수 특검을 갖다 총괄지휘하게 되는 것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나도 대전지검과 뭐 인연이 있고 얘기하는 것부터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절묘하게 패스한 그 공을 받아서 뚝심 있게 대전지검에서도 무소의 뿔같이 좌고 우면하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하는 그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전지검 형사 5부에서는 산업자원부와 한수원과 가스공사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여기에 추미애는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냐, 권력형 비리 아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다. 물론이죠. 정책 결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문제가 비리인 겁니다. 왜냐니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만, 처음에는 경제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때마다 계속 자료를 조작하면서 나중엔 경제성이 거의 희박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뒤틀어서 월성 1호기를 갖다가 이른바 고사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고사시키는 결정적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구 중단 언제 결정됩니까 하는 그 한마디에 산자부가 앞장서서 보면 여러 자료들을 조작했기, 조작은 바로 권력형 비리입니다. 추미애 씨 조작했으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감사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야밤에 청사에 들어가서 무려 444개의 증거 자료를 삭제했다고. 이건 어디 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온 감사 결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발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대전지검 대전고검에서 했던 이야기 있죠. 자, 검찰 제도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온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그 위임된 신뢰를 배신했을 때 국민의 입장, 국민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을 갖다가 살아있는 권력을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징벌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자세다. 그것이 검찰 개혁이다. 그리고 그 말답게 대전지검은 드디어 산자부를 압수수색했는데 결국 윤석열의 칼끝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